주역 64개 노트 정리 49 테크화역 네 번째 전체 강의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테크화역 나머지 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구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대인호변 미점유부 대인은 범처럼 변함이니 점을 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리라. 상활 대인호변 기문병야 대인이 범처럼 변한다는 것은 그 문체가 빛남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구호와 이가 응하죠. 구호는 정중이고 유기와 정응을 합니다. 음양으로 정응하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제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인은 혁명의 천명을 받아서 기존 질서를 부수고 혁명적 결심하여서 이제 새로운 통치 계획을 완벽하게 설립하는데 이거를 호변, 호랑이가 털갈이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개혁이 완성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듯이 이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개혁의 완성은 이런 9, 5의 상황은 미점유부 점을 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주역에서 점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개별 교과서나 책에 대부분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는데 저는 점 치는 것을 김상섭 교수님의 춘추점 서역에 나온 방법으로 점을 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김상섭 교수님 춘추점 서역 책을 직접 보시고 읽어보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향후에 노트 정리를 한 것을 다음에 이거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점을 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상석 교수님은 고영의 점법을 소개하면서 이제 춘추점 서역에 나온 22개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주역점이 적중률이 0%에서 100%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궤를 두고 여기 이렇게 궤를 두고 이제 효를 두고 하나의 단일한 해석이 가능한가 문제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택수곤 63 사례가 있는데 최무자라는 사람이 죽은 관리의 철을 이제 문상을 갖다가 상주인 죽은 관리의 철을 이제 미모에 반해서 아내를 처로 삼고자 해가지고 점을 쳤는데 당대에 점을 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은 이제 단일한 해석이 가능한가? 해석자의 주관에 따르지 않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공자는 현명한 자는 점을 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했고 다사는 주역에서 점서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시면서도 강진 유배 시절에 주역 공부하시면서도 따로 주역점을 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혁명에 대한 개를 하고 있는데 혁명적 상황이 이제 발생할 정도로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가 심각한 경우에 내가 이 상황에서 점을 쳐야 되는가? 아니면 주역에 해당되는 개와 개사를 읽으면서 사태 추이를 시간적 추이나 공간적 위치에 따라서 그거를 추이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주역 공부 제일 처음 한 게 택화역이었습니다. 그때는 점을 치는 게 주역 책인지도 몰랐고 그냥 우연히 보다가 알았는데 이때는 점을 치지 않고도 이게 혁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구나 걸 느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듯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상황 판단하는 거죠.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생활점을 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병폐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조의 그 개혁 정치 이후에 구한말에 이제 영조 사후에 이제 순조, 헌조, 철정이 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운동이 있었는데 동학과 실학이 있었다고 치면은 동학은 실천을 강조하면서 이제 혁명적 상황의 도래까지 요구를 했는데 실학은 체제를 긍정하면서 체제 내 개적 내지 온건 개혁 이런 걸 주장을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역이나 사주를 보고 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될 건가 점만 치고 뭐 앉아 있은 거죠. 이것은 주역은 실천의 정신을 강조하는데 사실상 나라가 힘들 때는 행동으로 뛰어야 하는데 앉아서 점만 치고 있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은 점이 있습니다. 주역 강의하시는 분들 책이나 그걸 보면은 주역은 실천성을 매우 강조하는 학문이니까 여러분께서도 뭐 점을 치고 싶은 분은 치고 또 생활이나 상황에서 전략적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금 면밀하게 공부하시는 것도 적절히 양자를 혼용해서 보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이제 군자 표변, 소인 혁명, 정훈 거정길. 군자는 표범처럼 변함이요 소인은 안색만 고치니 그대로 나아가면 흉하고 바르게 머무면 길하다. 상활 군자 표변 기문 울야 소인 혁명 순위 종군야. 군자가 표범처럼 변한다는 것은 그 문체가 빛남이요 소인이 안색만 고치는 것은 겉으로만 순종해서 임금을 따름이리라 이랬습니다. 이 상륙은 이제 상교의 끝이죠. 마지막이죠. 여기에 대해서 A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성립되니 더욱더 촘촘하게 변한다. 털갈이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소인 혁명은 그 소인이 이 면을 이제 얼굴빛만 바꾸는 형식적인 변모인지 아니면 면모를 완전히 변화시키는지 학설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근데 이 학설 대립을 생각을 해보면은 개혁은 일부 반정이나 제일 택화역 첫 시간 했듯이 반정이나 쿠데타는 일부 위정자나 왕조는 유지하면서 왕만 바뀌는 그런 거지만 혁명은 근본이 바뀌기 때문에 상황도 성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점도 맞아야 되고 순식간에 진행되는 생각하면은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 소인도 계획을 따르는 자이지 계획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순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의 동참자로 봐서 계획에 순종하는 감화되어서 순종해서 따르는 자이어야 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맞는 그 점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태영 교수님은 이 호랑이와 표범의 무늬 차이를 고려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하시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 책을 한 번 더 참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륙은 제일 끝이니까 혁명 이후의 안정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전체적 틀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지금은 다시 다산 선생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대인호변 미점유부 상활 대인호변 기문병야. 대인은 호랑이처럼 변함이니 굳이 상가지를 써서 점치지 않더라도 서로 신뢰함이 있다. 상활 대인호변이라 한 것은 그 문덕이 밝게 빛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최초에 여기 이제 택화혁이죠. 여기 본계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계 목에는 뇌천대장이죠. 여기서 이 전체는 이게 태인데 큰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이 건이 있으니까 큰 호랑이가 요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여기 호랑이의 문체가 빛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대인의 대장은 건이고 호랑이는 태인데 이 내천대장은 전체로 큰 호랑이를 의미하고 추위를 하게 되면은 호랑이의 리의 문양이 찬란히 빛이 난다. 이렇게 해서 대인호변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점을 치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기에 택화의 본상이 2와 5가 호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계로 되면은 이제 호응을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음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는 미점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혁은 가미에 2, 5와 상응을 하는데 효변을 하게 되면은 2, 5가 상응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유부이다. 그러면 미점은 미변이니까 그러면 뭐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냐. 그게 아니고 그 역주주역사전 6권 방인 교수님이 그 번역하신 45페이지 각주 70을 보면은 점치지 않는다 의미가 아니라 효변을 적용하여서 점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상만으로 요 본계만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택화역 모든 설명은 방인 교수님의 설명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하여서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륙은 자 여기 보면은 글을 좀 작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군자 표변 소인 행면 정훈 거정길 그 다음에 상활 군자 표변 기문율야 소인 행면 순위 종구냐. 군자는 위엄을 갖추어 표범처럼 변할 것이고 소인은 군자의 교화를 받아서 면모를 혁신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정벌을 나설면 흉할 것이고 머무르면서 일을 처리하면 길할 것이다. 계속 하지만 정은 일입니다. 일 다선 선생님 일이라고 해석하십니다. 상활 군자 표면은 그 문양이 조밀하면서 찬연함을 말하는 것이요 소인행명은 유순하게 군주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고 이제 해석을 하시죠. 소인이 군주의 그 변화에 감응하여서 실질적으로 면모를 완전히 혁신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군자 표변의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본계 자 본계는 택화혁이죠. 근데 본계의 목에는 천산둔인데 처음에 둔의 건은 질박하고 꾸밈이 없었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리 문양이 이렇게 찬란하게 나타난 거죠. 아름답게 빛난다. 그러니까 군자가 표범처럼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륙은 괴조라서 따로 뭐 지계를까지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본 괴주로서만 본상으로서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호랑이 군자는 이렇게 찬란히 비하는데 소인은 어떻게 되냐. 이 면을 아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해석이 대립이 있었지만 다산 선생님은 간의 소인이 아래에 있으면서 이제 간은 소인 미혹함도 있으니까 길을 찾지 못하다가 군자의 혁신에 이렇게 리얼 밝음 교화가 되어서 면모가 일신하니까 교화를 따르니까 전면적인 이제 순응을 해서 군주를 따른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륙은 괴주이기 때문에 따로 뭐 지괴로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괴주는 주인이니까 바뀌면 안 되겠죠. 자 정흉은 나아가면 흉한다고 하신 것은 이 택화의 본계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최초의 본계 여기서 천산둔에서 본계에서 이렇게 1이 6으로 올라가는 거죠. 북쪽의 군주를 정벌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음이 정벌을 갔다가 이렇게 양이 돼서 음이 없어지는 거죠. 음이 사라져 없어짐으로 정벌하러 나간 자가 사라진다.
disappear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걸 흉하다고 풀이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처를 정함에 이롭다고 거처를 정함이 이롭다고 하신 것은 전체 이 택화혁인데 이게 바뀌면은 천화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택천캐가 음이 강을 타고 있어 위험하죠. 근데 이렇게 추이를 함으로써 이 방어가 되어 있는 곳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으니까 일을 맡아 처리하면은 이제 길하다 이렇게 합니다. 거정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산 선생님은 거처를 정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쾌의 개가 음이 위태롭게 있다가 추이를 하게 되면은 6이 2로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리의 담장 안에 안전하게 들어와 가지고 리의 담장에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이제 집안일을 잘 처리하니까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게 길하다. 거정기. 이거는 이제 집 옮기는 점에 관한 점서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자 위는 처음에 대손이 이제 큰 초목이 우거진 것인데 여기서 이제 리로 변하면은 문양이 조밀하고 아름답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포지변 여기는 택화혁인데 상호계로 하면은 여기에 상계가 건이죠. 그 다음에 상호계, 그 다음에 하호계 요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죠. 건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손이 밑에가 있어서 결국 건의 임금이 위에 자리하고 손은 유순하게 음이 아래 이렇게 따른다는 의미 되니까 손이 순종한다, 유순하게 군주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소인이 명물을 혁신한다 의미를 다산 선생님은 덕이 큰 사람은 본래 아름답고 이번에 더 널리 둬야 하고 작은 덕을 지닌 사람은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지만 그래도 위에 있는 군자의 그걸 배워서 더욱 빛나게 한다. 따라서 결국 소인은 자질이 박약하고 지위가 비천한 경우에도 위에서 베푸는 교화를 따라서 면모를 일신하으니 소인은 군주의 이거 혁신적인 백무에 순응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궁극의 일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소인도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택화역계를 마쳤습니다. 지금 기존의 물상을 우리가 소송계 8개를 한 것을 계속적으로 응용을 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간이 소인이 되었다가 미혹함이 되었다가 열매가 되었다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계속 노트 정리 제일 처음에 했던 음과 양부터 8개 소송계 한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한 것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점점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비디오로 보시고 나중에는 오디오로 계속 반복하시면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50번째에 대해서 정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